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고시원에 나를 따라왔던 눈알이 없던 여자. 2010년, 당시 20살이던 저는 장충동 D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통학하려면 대략 2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이 걸렸는데 왕복 4시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제 하루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더군요. 게다가 여자친구랑 만나다 보면 금세 지하철이 끊기는 일이 태반이라 결국 상경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원룸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최대한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보증금이 1,000만 원은 기본이었고 보증금이 저렴한 곳은 월세로 지급하는 금액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결국 저는 당분간 고시원에서 지내기로 했죠. 학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그루터기라는 이름의 고시원이었죠. 한 달 고시원비가 20만 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값이 저렴했죠. 물론 방에 창문은 없었고 화장실과 취사시설은 다 같이 쓰는 구조였지만요. 워낙 학교에서 가깝다 보니 한두 달 정도만 살고 원룸을 구해서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환경에 적응해버리면 익숙해져서 새로운 환경을 거부하게 되더라고요. 7월에 고시원에 들어갔는데 어느덧 11월을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마침 11월에 제 생일이 있어서 동기들과 학교 앞 술집에서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닮아 술이 강한 편인데 이상하게 그날은 빨리 취해서 결국 동기들이 저를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취기를 없앤답시고 동기들과 학교 중앙광장 코끼리 동상에 올라가는 등 미친 짓을 하다가 동기들을 먼저 보내고 비틀거리면서 고시원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은 동선 뒤에 있는데 그곳은 건물로 둘러싸여 있고 가로등도 하나밖에 없는지라 11시 정도만 돼도 인적이 상당히 줄어들고 나름 음산한 분위기를 내뿜는 곳이었습니다. 겨우 골목 앞까지 와서 이제 다 왔다 라고 생각하며 고시원 쪽으로 향하는데 가로등에 어떤 여자가 머리를 툭툭 박고 있었습니다. 마치 왕복 운동을 하는 듯 말이죠. 저는 저 여자도 술 취해서 맛이 갔구나 하고 혼자 중얼대며 고시원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느낌이 들더니 뒤에서 너무 춥다 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마치 기계로 조합해낸 것 같은 소리였죠. 흔히 공포영화나 그런 곳에서 나올 법한 목소리였어요. 상당히 거슬리는 기분 나쁜 톤이었고 취기 때문에 그리고 피곤하기도 했기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집 가서 발 닦고 자면 되지. 그리고는 고시원으로 올라갔습니다. 1층은 사무실 같은 곳이고 2층은 총무실과 여자 숙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3층이었고 4층은 원룸 비슷한 형태였습니다. 고시원은 밤이 되면 모든 층에 불을 꺼놓으므로 가끔 맨정신에 올라가면 소름이 끼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니 그 술 취한 여자가 제 바로 뒤에 있더군요. 순간 술이 확 깼습니다. 뭐야? 하고 입이 저절로 움직이더군요. 그 전봇대에 머리를 박아대던 여자는 저를 쫓아왔던 겁니다. 제가 서 있던 장소는 층간창가 쪽 담배를 태우던 장소여서 노래방 간판 불빛이 비쳤는데 그 여자 얼굴도 불빛에 비쳤습니다. 보통 시선이 다리부터 올라가서 얼굴로 향하는데 이상하게 그 여자는 얼굴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눈 주위가 새까맣길래 처음에는 선글라스를 낀 줄 알았는데 다시 살펴보니 눈이 없습니다. 고깃집에서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게 갖춰둔 스쿱으로 도려낸 것 같이 말입니다. 3층 현관에서는 신발을 슬리퍼 같은 걸로 갈아 신어야 하는데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그대로 제 방 815호로 죽으라 달려가 단수면 문을 따고 들어가서 잠갔습니다. 방으로 들어오니 고시원 특유의 따뜻한 보일러 때문에 방 안은 찜질방처럼 따뜻하더군요. 덕분에 저는 논리적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더는 안 올 거라는 안도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잠깐 잠에 빠졌나 봅니다. 너무 더워서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더워서 문을 좀 열었습니다. 그 방은 문을 열면 왼쪽에 1인용 침대가 있고 정면에는 책상이 있습니다. 침대 맞은편에는 옷장이 있고요. 상당히 좁은 방이었습니다. 방에 창문이 없어서 환기하려면 문을 열어야 했고요. 잠에서 잠깐 깨어났던 저는 문을 살짝 열어두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기척이라고 해야 하나. 눈을 감고 있어도 물체가 지나가면 보이지는 않아도
뭔가 지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누군가 제 방 앞에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술도 마셨겠다 하도 피곤해서 그냥 옆방 사는 형일 거로 생각하고 잠을 청했죠. 그리고 아침 9시쯤 일어났습니다. 마침 그때 옆방 형도 일어났는지 방에서 나왔습니다. 형 일어나셨어요? 오늘 쉬는 날인데 빨리 일어나셨네요. 그러자 형이 말씀하셨죠. 잠이 안 와서. 근데 너 어제 여자 데려왔냐?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여자라뇨? 에이, 시침이 떼지 마. 어제 새벽에 물 먹으러 가는데 내 방 앞에 여자 한 명 서 있더만. 저는 순간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전날 새벽, 고시원 앞에 있던 여자가 저를 따라서 3층까지 올라왔던 게 그제야 떠올랐거든요. 자다가 문을 열어두었고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는 건 생각났지만 그 주인공이 옆방형이 아닌 그 눈알이 없던 여자일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형, 어제 제 방 앞에 서 있던 사람 형 아니었어요? 그러자 형이 답했죠. 에이, 무슨 소리야 그게. 너 좀 더 자야겠다.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만 하고 말이지. 저는 너무 놀라서 방 안에 들어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때 귓가에 들렸던 한마디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잘 쉬고 간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적인 기괴한 목소리. 전날 새벽에 봤던 것은, 그리고 밤새 제가 느낀 인기척은 그저 술김에 본 환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분양. 어느 장마철 와병 생활을 이어가던 노파가 홀로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신부정. 의심스러운 점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시골 마을이라 경찰도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범죄는 아닐 것이라고 빠르게 판단하고 범시 없이 장례식을 허가해줬단다. 장례식 당일 80명 가까운 사람들이 참석했고 식은 무사히 치러졌다. 스님이 경을 읊었고 상주부터 분향을 하게 되었다. 친족들과 지인들이 쭉 늘어서 고인을 그리워하며 향을 올렸다. 그러던 도중 어느 친족이 분향줄에 섰다. 고인의 조카뻘 되는 중년의 남자였다. 그 순간 단상의 초가 전부 격렬히 타올라 불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돌풍인가 싶어 창문을 바라봤지만 창문은 굳게 닫혀 있다. 다들 웅성거리는 사이 조카뻘 되는 남자가 영정 앞에 서서 향을 들고 이마까지 들어올렸다. 그와 동시에 모든 초가 훅 꺼져버렸다. 모두 당황해서 단상을 바라봤다. 스님은 신경 쓰지 않고 경을 계속 읊고 있었다. 그러자 왼쪽에 걸려있던 무거운 노스에 촛대가 꺼진 초를 꽂은 채 힘차게 날아가더란다. 마치 누군가 온 힘을 다해 던진 것처럼 낮게 깔린 채 순식간에 장례식장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조카뻘 되는 남자는 뭐라 말도 못하고 신음소리를 내며 우물댔고 다른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하지만 스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한층 더 큰 소리로 하지만 부드러운 어조로 독경을 이어갔다. 조카뻘 되는 남자는 스님의 독경 소리에 정신을 차렸는지 허둥지둥 분향만 마치고 도망치듯 사라졌다. 눈앞에서 일어난 그 현상에 장례식장은 뭐라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였단다. 상주인 장남은 스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라고 물었다. 하지만 스님은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뭐, 한 달 정도 지나면 알게 되실 겁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곧 조카뻘 되는 남자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노파의 통장과 인감, 집문서를 마음대로 유용하던 게 들키는 바람에 살인해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다. 장례식이 있고 한 달가량 지난 뒤 일이었다. 그 스님은 그제껏 인사치레에 서툴러 시주하는 이들에게 인기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평가가 확 높아져 지금은 노인들이 자주 찾아오는 큰 절이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영안실. 옛날 병원에서 야간 경비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 이야기다. 두 명이서 교대에 가며 선잠을 자고 경비를 돌았다. 새벽 2시. 따로 잠을 자는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없는 병동에서 병실 하나를 빌려 쓰고 있었다. 그 병동 지하에는 영안실이 있어 조금 찝찝하기는 했지만 이미 꽤 익숙해진 무렵이었다. 선잠을 자는 건 깊이 잠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나는 꿈을 꾸었다. 내가 계단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잘 움직이지 않는 몸을 구불구불 움직여 질질 계단을 기어오르는 꿈이었다. 나는 꿈속에서 멍하니 여기다 싶은 방을 향했다. 본정 있는 방이다. 지금 내가 선잠을 자고 있는 방. 그 순간 나는 눈을 떴다.
이마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정말로 위식이 깨어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꿈이었다. 기분 나쁜 꿈을 꿨네. 조용히 속삭였다. 한시라도 빨리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은 묘하게 피곤했던 탓일까. 나는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다시 잠에 빠지고 말았다. 그리고 쾅 하는 철문 소리에 눈을 떴다.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분명 누워 있었을 터인데 어째서인지 나는 서 있었다. 깜깜한 가운데 어슴푸레한 빛이 둘 보인다. 나는 영안실에 있었다. 아까 들은 소리는 내가 들어오며 문을 닫은 소리였던 것 같다. 눈앞에 보이는 침대에는 시신이 한 구 누워있다. 아무래도 나는 불려온 것 같다. 홍비백산에서 나는 사람이 있는 병동으로 도망쳤다. 나중에 듣기로는 그는 그날 밤 죽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병 때문에 양다리를 잘라냈었단다. 그러니 질질 기어서 나를 부르러 왔던 거겠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